여러분, 주가의 움직임을 90%가량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와 케네스 프렌치가 개발한 모델인데요. 오늘은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진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주가는 공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하거나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 효과나 가치주 효과와 같은 현상들은 기존의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구심을 가진 그는 동료 교수 프렌치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되죠. 이후 1992년 규모 요인과 가치 요인을 포함한 파마 프렌치 모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규모 요인이란 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주식에 대해 시가총액 상위 50%는 대형주로 나머지는 소형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소형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대형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각각 계산한 뒤 이 둘의 차이를 규모 요인이라는 설명 변수로 지정하죠. 파마와 프렌치는 이러한 규모 요인에 대해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분석가의 커버리지가 적어 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마와 프렌치는 내재가치 대비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 즉 가치주 요인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가치주 요인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산출했습니다. 먼저 모든 주식을 PBR 기준으로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로 구분하고 상위 30%에 속하는 주식을 가치주로, 하위 30%에 속하는 주식을 성장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가치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각각 계산한 뒤 이 둘의 차이를 가치주 요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파마와 프렌치는 소형주 효과와 가치주 효과를 함께 사용하여 주식 수익률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특히 소형주와 가치주가 시장 평균보다 일관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에 대해 실증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의 개발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오늘날의 투자 전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베타 전략 등은 이러한 팩터 모델에 기반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지금부터 파이썬을 사용하여 파마 프렌치 모델을 구현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의 각 요인들은 상당히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므로 직접 구현하는 대신 프렌치 교수가 재직 중인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다만 해당 자료는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대상 종목을 마이크로소프트로 선정하고 2014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과거 약 10년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무위험 수익 대비 초과 수익률은 플러스, 소형주 효과는 마이너스, 가치주 요인 역시 마이너스로 산출되어 대형주이면서 성장주라고 판별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수함을 포함한 모든 회귀개수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스퀘어 값 역시 약 71%로 도출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던 90%에 비하면 다소 부족했지만 매우 높은 값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귀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 잔차의 독립성과 등분산성, 그리고 정규성도 만족해야 하죠. 따라서 이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한 결과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에 관한 조건은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으나
잔차의 정규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금융시계열의 특성상 극단적인 수익률이 자주 관측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코로나 위기,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데이터를 제외한다면 잔차의 정규성 역시 만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별량 회귀 분석의 경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면 모델의 설명력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분산 팽창인자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독립 변수들 간에는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정규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실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의 종목에 대한 자료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모든 주식에 대해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S&P 100,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여러 자산의 초과 수익률이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검증하는 GRS 검정을 수행해봤습니다. 여기서 검정의 귀무가설은 모든 자산의 알파가 0이라고 가정하여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모형이 자산의 초과 수익률을 완전히 설명한다는 뜻이 되죠. 분석 결과 95% 신뢰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자산들을 완벽히 설명한다는 건데 역시 노벨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 같군요. 그럼 지금부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입증된 소형주와 가치주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바로 파마프렌치 모델의 소형주 요인과 가치주 요인의 회귀 개수가 양수인 종목들만 따로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죠. 다만 이 실험에서는 모집단을 S&P와 나스닥의 대형 우량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소형주 요인을 제외한 가치주 요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분석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가치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과거 4년간 약 97%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고 샤프 비율, 젠센의 알파, 정보 비율 지표 모두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마프렌치 3요인 모형 외에도 2015년에 발표한 5요인 모형, 그리고 유동성과 모멘텀을 고려한 모형 등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확장 모형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코스피 시장에 적용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